자, 오늘 10월 24일 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이제 아까 TV에서 뉴스를 하는데 내일 어딘가는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난데없이 대설주의보가 내렸대요. 가을은 실종되고 바로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추위에 건강들 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EX 중에서 이제 들립자에 해당하는 그걸 하다가 이제 운전전자 요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들입자는 들어간다 이제 그랬잖아요. 뭐가 들어갔냐면은 왼편에 있는 게 왼편은 음이라 했잖아요. 이게 오른편. 오른편은 서방이니까 음이고 왼편은 동방이니까 양인데, 양이 음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입자, 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임금왕자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양이 음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는 임금을 갖다 또 품고 있는 거, 그게 운전할 전이다. 그러니까 뭐가 운전한 거냐? 들입이 먼저 들어가야 운전하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 양이 삼천에 하루를 지자면은 오전 내내 뜨겁게 이제 해가 모든 걸 달궈 놨죠. 그러다가 계속 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달이 뜨고 음이 시작하고,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하루는 오후라고 하는데, 계절을 치면 그게 가을이거든요. 가을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때고, 그러니까 오후에 태양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이 할 일을 다 했다. 열매를 갖다가 뜨거운 열기로다가 튼실하게 맺혀 놓았다. 그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다만 단순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었나 보니까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관통을 했어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전하냐? 양이 할 일을, 제할 일을 다 하는데, 그 제할 일이 결국은 뭐냐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열매로 맺는 거. 천지인, 악명인중천지. 사람 속에서 천지를 갖다 하나로 맺어 놓은 그런 게 임금왕자인데, 그런 상태로 만들 적에 그걸 온전할 전이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 한자를 통해서 본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본 거죠. 그 온전전자를 쓰는 것 중에서 전과라는 게 있어요. 전과 그러니까 저도 학창 시절이 생각나네요. 전과를 맨날 전과 가지고 씨름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규정한 모든 교과 또는 학과, 전과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국어, 영어 같은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을 가리킨 거다. 근데 이 과자는 이게 과목과라 하죠, 원래. 과자는 이제 과목과 이렇게. 근데 이 과자를 보면은 왼편에 있는 게 벼화자잖아요. 벼화. 나무가 크게 삐쳤다. 나무가 크게 삐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칩팔을 크게 드러냈다. 칩과 팔을 크게 드러냈다. 그게 벼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지를 않았느냐. 그 다음에 벼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두자잖아요. 여기. 열십에다가, 이렇게 열십에다가 좀 두 개를 찍었어요. 이거 이제 말 들어야 돼. 한 말, 두 말을 적에. 이것도 보면은, 열십은 온전함을 상징하니까.
근데 그 점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만이 말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열십에 열십 자체는 물론 온전함을 가르쳤는데 점 두 개를 어디다 찍었느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십에다가 만일 여기다 찍거나 여기다 찍거나 여기도 찍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여기에다 찍었어요. 그럼 여기는 요 위치는 뭘 가리키느냐? 이건 동방이고 이건 남방이라고 할 적에 이 동남방이잖아요. 자축인묘 여기 진사지간이라는 거예요. 진사오미 이렇게 하잖아요. 진사지간에다가 점 두 개를 찍은 여십자. 그게 한 말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음과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음과 양이 합하면 10이 되더라.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하는 건 결국은 음과 양을 갖다가 고루고루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음도 5, 양도 5 해야만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점은 뭐냐면 1 더하기 4고 요건 2 더하기 3이다. 그걸 가르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튼 말을 갖다가 한 말을 갖다가 10대다. 이렇게. 이게 이제 숫자로 쓰니까 10이라고 썼지만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대다. 이게 뭐냐면 10이 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9이 돼도 안 되고 8이 돼도 안 되고 10이 돼야 돼요. 10. 그래야만이 다 열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 열려야 돼요. 다 열린 걸 형상으로 그려라. 그럼 열십자거든요. 여기서 다 열렸어요. 동서남북 다 열려서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막힘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예수가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한 건데 이거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거 그것만 자꾸 부각시키니까 문제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1에서 10까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의미를 기본적인 숫자 이걸 제대로 깨치면은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 동서남북 어딘지 막힘이 없어요. 그렇게 소중한 게 여십자예요. 근데 그 여십자에는 음과 양을 진사지간 가장 밝은 곳. 진사지간은 뭐냐 가장 밝은 곳이잖아요. 가장 밝은 곳에서 열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말불자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불자를 보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의식 거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자 들어가는 것은 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세권자에게 위임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럼 모든 걸 제멋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권이라는데 여기에도 나무목이 들어가요. 전세에 왜 나무목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나오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나무. 그래서 옛날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새거 살아있는 걸 날것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미음자를 쓰는 뭐냐면 꼭 이렇게 그 단단하게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목이라고 하는 이 한자 속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0이 활동으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음과 양이 겹쳐서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덟 조각으로. 그러니까 목이라는 그 음양은, 오행은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방이니까. 동방은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는 것이거든. 그 권한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모든 걸 만천에 드러내는 게 그게 온전한 권한이에요. 권한을 왜 갖고 있느냐? 불의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 잘못되고 어둡고 그런 걸 밝고 깨끗하게 드러내려고 주어진 게 권한이거든. 그러려면 당연히 동방을 상징하는 나무 목자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을 부스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관자입니다. 관. 그 무슨 관이냐? 황새를 말하죠. 황새관. 황새관. 이렇게. 요걸 이제 우편에 보면은 황새가 나무 목이니까 나무 위에 황새가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그 우편들이 많아요. 그 황새는 가뜩이나 목이 길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 위에 있어요. 그 제일 꼭대기에서 모든 걸 집어버려요. 그걸 권한이라고 이제, 권한은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예로부터 기품이 있는 그 새가 황새인데, 그게 높은 곳, 낮은 곳에 올라앉으면 품위가 없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 황새 관자를 보면은 위에 이게 초두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초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부자. 이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추자. 그러니까 이 글자만 봐도 새는 새인데, 입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초두머리 있잖아요. 요거 뭐냐면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더 높이 솟아났다. 소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도 솟아났고, 거기에 입도 두 개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빨, 그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세다. 그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높이 올라가고 말빨도 세다. 그런 새가 황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권위와 품위를 지닌 새가 황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래서 권세권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뜻을 알고서 한자를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간 것은 그림도자, 전도. 전체적인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그림을 이렇게 할 적에 두 분만 보이면은 전도라고 안 하죠, 이제. 모든 그림,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한 그림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자는 이제 그림 도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큰 입구변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입구변 속에, 여기에. 그다음에 입구변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돌회자도 입구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입구변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는 거야. 입구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도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그렸느냐? 그럼 입구변이 네 개가 있다는 그것만 이제 본다면은 사방을 그렸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입구, 이거 이제 나라국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매운 담, 또 그렇게도 말하고. 근데 이걸 벗어버리면
안에 뼈 이렇게 남잖아요. 이것도 글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빗자라고 한다 그래요. 그 무슨 빗자냐면 여기 인색할 피다. 이렇게 인색할 피를 큰 입구변에 집어넣은 게 그림도다. 근데 이게 왜 인색하다고 이제 그렇게 정해졌느냐? 이 빗자를 보세요. 이게 위에 입구가 있고 밑에 이제 그 머리 두자 있죠. 돼지 머리 두자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돌아올 회가 있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 입구자는 이제 그 하늘은 원이고 땅은 강이라고 했더니 그 땅을 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땅을 상징하는 입구가 각기 쪼개져서 이리저리 따로 돌고 도는 모습을 그렸다. 이게 5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요 입구자 따로 요 입구자 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돈다 해서 돌회라고 이제 했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 요것도 따로 이제 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못 됐으니까 인색하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따로따로 인색하게 논다. 근데 그거 갖다 큰 그 입구자로다가 합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게 뭐냐면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인색하게 놀던 것 갖다가 하나로 통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도라고 이제 지도할 때도 이 도자를 쓰죠. 그 한 나라에 보면은 땅이 많아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뭐 땅이 각각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땅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했다. 통일해 놓은 그림이다. 큰 그림이다. 그래서 이 도자는 그림인데 큰 그림을 말하는 거죠. 큰 그림. 그래서 그림도라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색갈피라는 사실. 대부분 이게 뭐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 따로 놀더라. 그래서 인색갈피라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거고. 또 운전자들한테는 전면이라는 게 있어요. 전면전을 벌인다. 또 전면을 본다. 그 모든 면을 말하는 거죠. 어떤 범위의 전체. 그때 면자는 난면, 또 얼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난면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낱 할 때 이 낫하고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 치위자를 붙이면은 얼굴을 말한 거죠, 이게. 얼굴. 얼굴을 갖다 왜 낯이라고 하게 되느냐면 이게 낯하고 연결된 겁니다, 원래는. 조그맣게 말한 한낱 해적에 그 낯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천만을 찍어서 낯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왜 요거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왜 그렇게 낯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밝은 거예요. 밤은 어두운 거고 낮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낯이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낯이라고 하는 거는 요나자도 있어요. 이게. 요낫은 잡초를 베어버린 거거든요. 우거진 풀 같은 거 베어서 그런 걸 잡초가 많을수록 어두워요. 밝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요 낮자는 뭐냐면은 병을 낫게 하다. 그 어둠을 갖다 그 병도 어둠이잖아요. 전부 다 맥이 같은 겁니다. 이 낮잖아, 이 낮잖아, 이 낮잖아. 다 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도 굉장히 그 연구할 가치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튼 우리의 언어는 보물 중에 보물이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난면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걸 구별자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돌아올회죠. 이걸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조금 아까 봐 돌회자. 요거나 똑같아요. 네? 구별자면 속에 구별자하고 요거하고 합하면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갑골문에 보면은 이걸 이 면자를 어떻게 썼느냐면은 길쭉한 타원형 안에 타원형이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눈을 그렸어요. 이렇게 사람의 눈을.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타원형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사람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한 거죠. 지금에 우리가 쓰는 요걸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난면자가 이렇게 쓰는데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본래 하늘, 길쭉한 타원형의 하늘을 가리켰던 거고, 이 돌회자는 뭐냐면 사람의 눈을 가리킨 거다. 근거가 거기서 나왔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늘 속에 사람의 눈을 갖다가 그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뭐가 벌어졌느냐면은,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눈을 그린 건 뭐냐면은, 이게 검은 점하고 흰 점하고 섞인 거예요. 이게 음양을 가리킨 거라, 이게. 근데, 눈을 두 개 그린 게 아니라 하나를 그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두 눈이 아니라 눈 한쪽만 그렸으니 그것은 음양의 양면이 아닌 한쪽 부분만 가리키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하늘이고 요거는 뭐냐면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데 양면이 아니라 한 면만 가리켰다. 만약 양면을 다 그렸다면 이게 난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요 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부분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얼굴도 얼굴 전체는 맞지만은 인체를 보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아니에요. 그것도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요 면자는 뭐냐면은 원래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 앞에다가 온전전자를 써야죠. 이렇게. 그러면 전면 해가지고 모든 면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눈 하나만 그린 게 양면을 그리면 음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부분적인 한쪽 면만 그린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눈 한 개만 그렸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전적인들한테 여러 면자가 들어간 잼멸이라는 게 있어요. 잼멸하다. 죄다 죽은 거죠. 없어진 거죠. 멸자를 보면은 삼수변에 멸자인데 멸할멸 또는 꺼질멸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삼수변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멸자예요. 이게 꺼질멸, 이게 두 가지 발음인데 멸도 있고 혈이라고도 발음이 돼요. 근데 혈자는 별로 안 쓰고 멸자로 이제 주로 많이 쓰죠. 근데 꺼질 멸자를 보면은 요게 요 속에 불화자하고 술이 합한 거예요. 지금. 불화자.